네, 마켓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시장이 보내주는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지금 시장, 시장의 시그널이라는 거는 솔직히 뭐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템포를 좀 줄여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시장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 시장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실체적인 뭐 위기보다는 이 두려운 심리들이 더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가 뭐냐면 전부 마음속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이니까 뭐 다양한 루머가 우리 투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그 투심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또 변동성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세 하락장에서 이 저점이라는 걸 논하지는 말아라. 근데 재밌게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뒤를 바로 돌아봤을 때 저점이 보였다. 이전에 이탈한 저점이 보였다면 그걸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저점이라는 이 지금의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원래 이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도 좀 크고요. 근데 이럴 때는 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우리가 이 변동성이 지나가고 나서 안정된 흐름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신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유기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은 뭐 섣불리 예단도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짧게 좀 구간을 정하면서 시장을 헤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리스크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 뭐 그나마 좀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좀 부동산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 리스크 위기가 보여지면 정책이 발동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대응 역량이 위기에서 발휘되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장도 돌발적으로 그 50조 플러스 알파가 그 부동산 부실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그 증한 펀드 이게 원래는 좀 출격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안도 랠리라고 이게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안정적으로 또 시장이 바닥에서 좀 이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 투입을 하는 것도 좀 살짝 멈추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더 심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다양한 위기가 보여진다고 해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좀 각국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의 정책들을 좀 믿고 기다려봐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신호를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투심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보여드린 그래프 중에 그 FG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3주째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 한 34로 표현됐던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34가 지금 뉴트럴 중립을 벗어나는 탐욕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재에 둔감해지는 우리의 심리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다. 근데 연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5월 12일에 지금 기준에서 3으로 표현됐던 그 공포의 그 심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제가 또 지난주에도 보내드렸던 그 지수, 코스피 지수 그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8월 달에도
올라오다가 꺾이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하고 지금 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대입을 좀 해보면 이 9월 26일에 그 갭을 돌파를 못하는 네, 그런 억제되는 상승의 제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베어마켓 여기서 잠깐의 외국인 수급으로 랠리가 좀 보여져도 여기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을 보일 게 아니라 조금씩 네,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전략을 세워가고 네, 이 구간에서 안타까운 거지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항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고점에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가는 구간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뭐 신호들은 일단 뭐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또 다른 지표들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좀 정체되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정리하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대응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들은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시진핑 연임으로 인해서 이제 차이나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뭐 폭락을 하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위안화가 뭐 가치가 최저로 떨어졌다 하는데 중국 관련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련 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은행에서 퍼센트대의 이제 금리를 주는 예금이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 주식시장이 마켓런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자금들이 지금 은행으로 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라면은 웬만한 기관의 연수익률에 버금갑니다. 근데 시장을 그렇게 많이 정말로 이탈하는 게 은행 때문이 아니라 물론 포기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이런 신호들도 한번 살펴보고 이 6%대 예금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예금 말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또 4대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금리 상승 수혜가 본격화되는 이런 4대 큰 금융지주들 내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우리의 이제 좀 생활은 좀 힘들어지겠지만 이런 금융지주 회사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가오는 이제 11월 미국 중간 선거 그 결과에 따른 뭐 수혜주들 공화당 승리에는 IRA가 이제 기존될 것이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뭐 친환경 에너지 지원이 이제 가속되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좀 급등주 이상 투기 자금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특히 스펙 관련 종목들 연이어서 뭐 상한가가 나오는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스펙들은 너무 주가가 오르면 스펙 상장이 좀 보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뭐 조심하시고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급등주 나오는 것들 무모하게 달려가지 마시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오늘 기준에서 한번 좀 살펴본 마켓 시그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에 코스피가 7주 연속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요. 이렇게 7주 연속 하락했던 게 지금 뭐 역사적으로도 단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죠. 90년, 95년, 96년, 2008년 각각 이제 각 시기별로 이때 7주 연속의 하락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5번째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심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차이나런과 마켓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금 시장에서 동향이 또 어떻게 될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될지, 은행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금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1에서 2%까지 또 하락세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장 어떤 시그널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장이 이제 상승을 해서 저도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좀 부진했던 우리 시장이 잠깐 쉬어가고 오늘은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또 하필 우리 개장을 앞두고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그 지금 미국 선물이 내려가는 걸 보고 저도 또 한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조심 네, 한 템포 쉬면서 보는 시장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변동성한 저점에서 지금의 잠깐의 랠리는 회복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조금씩 체감되는 우리의 이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리고 뭐 중국 시진핑 연임 때문에 계속 위안화도 안 좋고 중국 시장도 흔들림이 큽니다. 네, 또 이런 것들 플러스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이제 중국 당대회도 끝났고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할 때 북핵 실험이 가시화됐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명심해야 될 거는 호재성 매크로 환경, 팩트적인 부분은 아직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니까 냉정하게 리스크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은 항상 있죠.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LG 엔솔이라든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들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특징주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히 어제 우리가 강한 녀석들에서 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흐름이 괜찮은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급을 하자면 종목들이 테크윙, 뭐 월덱스, 머니가 IPS, 뭐 지오 엘리먼트, 네, 대덕전자, 주성화 엔지니어링, 심텍 등 특히 이제 뭐 지오 엘리먼트처럼 고유의 세계 최초 우리나라 국산에 성공한 이런 장비 관련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하시고 시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짧은 스텝으로 대응 전략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면역 항암학회 관련 종목들이 일주일 사이에 조금씩 거래량이 붙으면서 흐름이 개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또 친환경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또 나왔는데요. 동반해서 뭐 태양광, 전기차, 전방위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있는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 잠정 실적이 나왔고 삼성 SDI는 전망치를 좀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5조 3,300억 원가량, 영업이익 3분기에 4,928억 원가량 예상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상원 전문가님, 시장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쫓아가는 매매 절대 하지 말고 눈은 멀리 두면서 실제 스텝은 좀 짧게 가져가자고 하셨는데요. 오늘 또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네요? 네, 오늘 4시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같이 함께하는 투자 여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이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시장을 견뎌내는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주의할 점을 넘어서 견뎌내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짧은 스텝을 해 나갈지 그 방법들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상원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